그래서 오늘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뭘 맞출 것이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쓰기라는 것과 어떤 좋은 글, 잘 쓴 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게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뭐 잘한다고 해서 꼭 좋은 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는 쉽게 우리가 비유를 들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면허. 반면에 좋은 글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레이싱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지. 카레이싱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좋은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증은 있어. 하지만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 레이싱 할 수 있거나 좋은 드라이버로서의 그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되게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좋은 운전자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쓰기는 사실은 이건 기술입니다. 하나의 기술, 그죠?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 같고, 좋은 글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 담겨있는 콘텐츠.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뭘 얘기할 거냐? 요거 얘기하려고요. 좋은 글? 투박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글이 진짜 그냥 투박하기만 해. 그냥 거칠어. 그러면은 사실은 별로겠지. 투박한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거기 꾸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실 좋은 글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진정성을 담고 있는 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쓸데없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에는 소피스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소피스트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과거 윤리 시간에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궤변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배운 사람들, 지자들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에서의 법적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변호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어떤 성문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있고 시민들이 모이고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변론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익과 생명을 뺏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하느냐? 소피스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떤 게 되게 중요했느냐? 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어떤 책을 쓰느냐? 수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수사학은 설득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는 진짜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글이 됐든 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음악이 됐든 그림이 됐든, 나는 요거는 다 어떤 표현의 기술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표현의 기술들인 거야. 실제로 핵심이 되는 콘텐츠는 사실은 그 설득인 거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합니다. 설득이라는 상황을 한번 보자. 그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설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설득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득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필요한 게 뭘까요? 설득이라는 상황 안에서 필요한 거, 말하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하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게 설득의 상황인 겁니다. 설득의 상황. 말하는 이, 듣는 이,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야, 설득의 과정에선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설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좋으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하는 이가 좋고 듣는 이가 좋고 말이 좋으면 설득이 잘 돼. 이게 킹왕짱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설득의 어떤 기술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말하는 이가 좋다라는 건 뭘까요?
말하는 이의 덕성을 얘기합니다. 덕이 있으면 돼. 이걸 보통 이제 그리스에서는 에토스라고 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질서, 아니면 그런 것들,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 그걸 우리가 보통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최 사장이 라이브 방송하니까 우리가 막 웃고 떠들지 않습니까? 최 사장이 한다 막 웃고 떠드는데 부처님을 데리고 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처님이 뭐 고대 인도어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걸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드디어 그것도 아우라가 있고 덕이 있으면 우리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듣는 이가 좋으면 또 설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이들은 이제 대중들을 얘기하겠지. 이때 이 대중들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다면, 고양된 감정 상태에 있다면, 감정 상태로서 좋다면 설득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파토스라고 해요. 파토스는 이제 고통이라는 것에서 온 단어이긴 한데, 감정 상태가 좋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 말하는 이가 말을 겁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듣는 사람들이 막 준비가 돼 있어. 막 모든 얘기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대충 얘기해도 막 사람들 빵빵 터지는 거야. 와, 빵빵 이렇게 터지면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 대중들의 상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좋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고스다라는 겁니다. 로고스.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말을 잘 못해. 듣는 사람도 별로 뭐 들을 막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다. 논리정연하다. 그럼 우리는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우리가 이걸 왜 알아보고 있냐? 우리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보다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 도대체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은 글은 뭔가? 그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작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감정 상태, 듣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좋은 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글은 듣는 이들을 특정 감정 상태에 빠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혹은 이성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글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적이어야 되겠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듣는 이에 대한 파토스에 대한 거, 로고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덕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야 돼. 투박해도 괜찮다는 거죠. 기교가 없어도 돼. 그리고 좋은 글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것들, 아니면 너무 과하게 강하게 뭔가를 주장하거나 자기가 너무 선의 편에나 계몽적인 거에 편에 있거나 너무 이렇게 어떤 중간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그 절제를 잃어버리면 좋은 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좋은 글은 항상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막 웃기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위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글이 됐든 아무리 건조하고 딱딱하고 중요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글 쓴 사람한테 위트가 느껴지면 그 글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어떤 파토스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동조해주고 싶은 이런 유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글은 저는 그 세계관이 좋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괜찮은 글을 쓰고 싶다면 여러분이 세계관 자체를 크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내 세계관이야 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독자들이 그 세계관을 보고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내 세계관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해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글을 쓰거나 말을 잘하거나 좋은 그림을 그리거나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아까 전에는 이제 그 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넓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